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지리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다소 쉬운 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하고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어느 시설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후보지 A2에서 고른 것은, 자, 이게 GIS의 중첩 분석과 관련된 문제죠. 자,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곳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평균 고도가 40m 이상인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A, B, C, D, E 중에 40m 이상인 곳. 자, A는 맞고, 자, B도 맞고, C도 맞고, E도 맞는데 D는 39m이기 때문에 일단 D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평균 경사도는 두 번째 자료에 있고요. 자, A의 경사도는 23도니까 괜찮고, 자, B는 26도니까 안 되죠. 자, C는 24도 맞고, 그 다음에 E도 24도, 얘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B는 지워야 돼. 자, 세 번째, 주거지역 및 도로로부터 200m 이상,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지역 중에 A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 도로랑도 요 도로랑도 붙어 있고, 요 주거지역이랑도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A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안 된다. 자, 그리고 C, E 남았는데 산림보호지역은 제외 안 돼요. 그럼 산림보호지역이 지금 여기입니다. 자, C가 지금 산림보호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를 제외하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E 하나만 남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은 도시재개발 사례이다.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사례는 다 때려 부수는 철거 재개발이 있고 리모델링하는 수복 재개발이 있습니다. 가는 읽어보시면, 자,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경관을 개설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하는 방식, 전면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하는 방식인 수복 재개발이죠. 자, 가는 수복 재개발 방식. 자, 나는 기존의 달동네를 전면 철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대요. 자, 이러한 방식이 철거 재개발이죠. 자, 그래서 가의 상대적 특성, 수복 재개발의 특성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평균 층수는 낮아야 되고요.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투입 자본 규모도 적겠죠. 전면 철거를 하는 철거 재개발이 더 높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의 활용도는 더 높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D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지리탐구 보고서 일부이다. 가계절과 비교한 나계절과 비교한 가계절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겠습니다. 자, 하나는 겨울이고 하나는 여름이라고 했는데, 가를 읽어보시면 이게 3위인곡을 알아야 푸는 게 아니죠. 여기 현대어 풀이가 있죠. 가는 추위, 흰눈 이런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자, 가가 겨울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여름이 되겠죠. 푸른 잎이 우거진다 이런 힌트 있으니까. 그러면 가계절, 겨울의 특징을 골라보면 낮의 길이는 겨울이 짧아야 된다. 그리고 겨울이 강수량이 적으니까 습도가 낮아야 되겠죠. 2번 틀렸고 3번이 정답이죠. 한파 발생 일수는 당연히 겨울이 많은 거고, 열대야는 여름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답사 계획서 일부이다. 가나 지역의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가 지역을 가니까, 자, 여기 힌트 중에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통 한옥 마을을 탐방하겠다. 여기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 전주라는 거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전주는 또 전라북도, 자, 도청이 있다는 거 우리 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는 우리가 전주인 B를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는 B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나 지역을 볼게요. 자, 나도 어느 도청인데, 자, 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증대된 전통 마을이 있고 국제 타이춘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곳. 자, 요 탈은 하회 탈일 거고, 이 전통 마을은 하회 마을이겠죠. 하회 마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마을이니까요. 자, 그래서 C를 고르시면 되죠. C가 안동이니까. 자, 나는 안동. 자, C를 연결하시면 정답은 쉽게 2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안동은 경상북도 도청이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지도의 A와 D를 보면 A는 전라남도 무안이고요. 자, 무안은 전남 도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창원이고요. 창원은 경상남도 도청이 있죠. 그래서 각 도에 도청이 있는 도시 정도는 우리가 꼭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표는 가다 지역에 입지한 주요 시설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찾아야 될 도시가 대구, 부산, 인천, 자, 세 도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세 도시다 보니까 일단 공항은 있으니까 공항은 힌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 도시만 지금 항만이, 자, 다만 지금 항만이 없어요. 그럼 항만이 없다는 건 이 도시가 내륙 도시란 얘기죠. 그래서 다 도시가 누가 돼야 된다? 내륙에 위치한 대구가 돼야 됩니다. 답이 나왔어요. 지금 다만 봤더니 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부산하고 인천을 고를 때는 자, 요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연결하시면 되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도시, 5인 도시가 당연히 누가 돼야 된다? 부산이 돼야 되니까 가는 부산, 다는 대구 이렇게 고르시면 정답은 뭐 나는 어차피 인천 남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니다. 자, 먼저 왼쪽에 구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북쪽에 있는 이 구가 노원구고요. 노원구.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구가 중구. 자, 그리고 강남구. 이렇게. 자, 세 지역이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도심에 해당되는 곳, 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구와 강남구죠. 그런데 차이가 강남구는 자, 도심의 기능도 있으면서 상주 인구도 많은 또 주거 기능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중구는 도심의 기능이 있지만 인구 공동화가 심해서 주거 기능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노원구는 도심의 기능은 없고 전형적인 주거 기능의 지역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씩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가 상주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네요. 그러면 여기가 주거 기능이 거의 없는 인구 공동화가 심한 중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다는 둘 다 상주 인구는 많지만 금융기관 수가 나가 더 많죠. 금융기관 수가 나가 더 많다. 그러면 이 나가 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나가 강남구, 그러면 다는 남는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초등학생 수는 상주 인구가 많은 곳에서 초등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많아야 되죠.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간 인구 지수는 일단 다인 노원구가 제일 낮습니다. 자, 도심인 중구, 강남 둘 다 높은데 상주 인구가 중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자, 주간 인구가 조금만 늘어나도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중구가 강남보다 더 높습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가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 중심 업무 기능은 도심에서 우세한 거니까 가에서 더 우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 맞고요. 그럼 정답은 3번 나왔습니다. 자, 리을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서 높은 거니까 노원구보다는 강남구에서 더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자원 파트 문제가 원래는 에너지 자원 쪽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광물 자원 쪽이 어쩌다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수능에도 이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기억 나왔으니 풀어는 보겠습니다. 자, 골라야 될 게 지역별 생산량 비율이 나와 있고요.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를 보시면 강원도에서 거의 100%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생산되는 게 철광석입니다. 자, 철광석은 강원도 홍천 양양의 철광석 탄전에서만 생산이 돼요. 그것도 아주 소량으로. 그래서 철광석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강원도 100% 나오는 게 철광석입니다. 자, 그리고 가하고 나를 보면 가가 나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거의 다 생산이 되죠. 자, 강원도 충청북도 하면 우리가 석회암이 매장돼 있는 지역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석회석.
자, 고르시고 남는 가를 고령도로 연결하시면 되죠. 자, 고령도는 강원도하고 뭐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고령도가 채굴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볼게요. 제철공업의 주요 원료는 철광석, 다가 돼야 되니까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석회석이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연간 국내 생산량은 자, 우리나라 모든 광물 중에서는 석회석의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수입 의존도는 철광석이 훨씬 높죠. 석회석은 수입하지 않고 철광석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이 중에서 금속 광물은 철광석이 금속이고 자, 나머지 둘이 이제 비금속이죠. 가나가 비금속이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가 지역을 골라보겠습니다. 안경 쓴 캐릭터가 이미 세종대왕인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세종이라는 걸 캐릭터만 봐도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성장하는 도시다 라 그랬고 유소년 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통해서 이 가도시는 세종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걸 모를 리는 없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세종이 유소년 부양비가 매우 높다. 자, 라는 거,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종의 인구 특징 중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세종은 인구 증가율이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대, 40대 연령층이죠. 그래서 이 30, 40대들이 세종에 와서 아기들 낳아버리니까 세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라는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높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도에서 세종을 찾으면 C가 세종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도시도 볼게요. 자, A는 태안. 자, D는 당진. D는 대전이고요. 자, E는 단양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위도가 비슷한 네 지역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가지고 하나씩 좀 골라버리시면 돼요. 자, 먼저 가가 최난월 평균 기온이 지금 19.7도 가장 낮습니다. 여름인데도 기온이 20도가 안 된다는 거,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 지금 표시된 곳 일단 자, 인천이 있고 인천, 그리고 대관령이 있고요. 자, 강릉이 있고 자, 울릉도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여름이 시원한 곳은 여기죠. 대관령. 그래서 대관령을 가로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최난의 기온보다 자, 강수 집중률 쪽에 힌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결정적인 게 나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22.8%. 자, 나머지 지역이 다 한 자릿수인데 혼자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울릉도라는 걸 바로 간파를 해야죠. 맞죠? 울릉도가 겨울철에 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 울릉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과 강릉이 남았는데 자, 인천 강릉도 겨울 강수 집중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요 나를 누구로 골라야 된다. 동해안의 강릉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자, 영동 지방은 겨울철에 그래도 눈이 좀 오지만 자, 서해안 쪽은 자, 경기 서해안 쪽, 뭐 인천이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 집중률은 좀 떨어지니까 자, 인천을 다로 남는 다로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체크한 요 세 개의 숫자만 딱 봐도 네 지역을 다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우대기는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에 설치하는 거죠. 나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연강수량은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대관령이잖아요. 그래서 대관령은 넘사벽 다오지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가가 연강수량이 더 많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연교차는 다하고 나 중에 동해안의 울릉도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연교차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인천이 울릉도보다 연교차가 커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해발 고도는 여기서 대관령인 가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다가 인천인데 인천은 서해안이고 라가 강릉인데 강릉은 동해안이잖아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요 두 지도가 뭐 몇 번 나왔던 지도입니다. 자, 먼저 왼쪽은 자, 침식분지의 지형도고요. 자, 침식분지의 지형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운데는 등고선 간격이 넓은 평지고 바깥으로 갈수록 등고선 간격이 좁아지는데 바깥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외곽 쪽이 산이고 가운데가 평지라는 거잖아.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인 침식분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침식분지의 외부 산지니까 A의 기반함은 편마 혹은 변성함이 돼야 되고요. 자, B의 기반함은 화강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암석의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게 침식분지입니다. 자, 그리고 C는 해발 고도가 지금 1200m 뭐 이 정도로 높은데, 자, C가 여기 아래쪽보다는 등고선 간격이 그래도 조금은 넓습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는 높은데 그래도 조금은 완만한 고위평탄면 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A는 마그마가 분출하여 형성된 종 모양의 화산이다. 여기는 화산 지형이 아닙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C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곳이 융기한 지형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고위평탄면 대표적인 융기지형이다. 자, 우리 잘 압니다. 자, 니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 A의 기반함은 B의 기반함보다 풍화 침식에 강하다. 편마함이 화강함보다 강하니까 덜 깎여서 산지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디귿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리을에 C는 B보다 충적층이 발달하여 벼농사에 유리하다. 자, C는 고위평탄면은 벼농사는 잘 안 하죠. 자, 왜냐하면 이 지역은 여름철이 시원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좀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벼농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천이 흐르는 침식분지 내부의 평지에서 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보단 B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여기까지 중에서 뭐 그다지 자,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1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천이 흐르면서 바닥을 깎아 협곡을 만들기도 하고 하천 양안을 깎아 물길을 바꾸기도 한다. 자, 기억에 가미공유 하천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요 가미공유 하천은 자유공유 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덜 활발하죠. 유로 변경이 더 활발한 게 자유공유 하천입니다. 가미공유 하천은 기본적으로 하방 침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옆으로 깎는 측방 침식보다는 하방 침식이 강하니까 아래쪽으로 침식시키는 힘이 더 강해요. 반면에 자유공유 하천은 해수면하고 높이 차이가 작으니까 하방 침식이 약하고 대신에 옆으로 깎는 측방 침식이 우세해서 유로 변경은 자유공유 하천이 더 활발한 거죠. 그래서 유로 변경이 더 활발한 건 기역보다 자유공유 하천 쪽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니은에 주변에는 과거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던 계단 모양의 지형이 분포한다. 가미공유 하천 옆에 계단 모양의 지형이니까 이 니은 지형은 하안 당구죠. 하안 당구. 요 하안 당구는 자, 앞에 보시면 과거의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기 때문에 자, 과거에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퇴적 지형은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미음을 볼게. 감조 구간이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감조 구간은 밀물이 역류하는 구간, 하천 하류에 밀물이 역류하는 구간이 감조 구간이고요. 당연히 조류의 영향은 황해가 동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더 길게 나타나는 건 황해 쪽이 더 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자연재방, 리을은 배우습지. 그래서 범람원에 두 세부 지형이 디귿, 리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4번에 니은은 리을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배우습지는 범람에서 생긴 거니까 언제든지 침수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범람원의 일부분인 배우습지가 하안 당구보다 더 높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퇴적 물질 중 점토질 구성 비율은 자연재방 배우습지 중에 배우습지가 더 높습니다. 여기서 점토질이라고 하는 건 진흙 같은 자, 퇴적물 입자가 퇴적물 크기가 자,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점토질이라고 합니다. 자연재방은 하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퇴적물 입자가 큰 모래나 자갈이 주를 이루고요. 배우습지는 주로 퇴적물질이 작은 진흙이나 점토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 될 게 석호, 파식대, 해시계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해안 절벽인 해시계,
자, B는 절벽 앞에 평탄면인 파식대. 자, C가 석호가 되겠죠. 자, 선택지 볼게요. A는 만보다 곳에서 주로 발달한다. 곳이 돌출부잖아. 돌출부는 파랑의 침식이 강해서 해식의 파식대 같은 침식 지형이 잘 형성되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 나옵니다. 자, 2번에 B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자, A나 B나 둘 다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해식의 파식대는 둘 다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조류의 퇴적작용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자, 만약에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지형에 대한 설명이죠? 갯벌에 대한 자, 설명입니다. 자, B가 아니고요. 자, 3번 볼게요. C의 물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다. C의 물은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 있죠. 석호의 물은. 그래서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AC 모드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해식에야 깎이면 커질 수 있는데 석호는 절대 커질 수는 없는 거죠. 석호는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이 석호 바닥에 퇴적물을 공급하니까 석호는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축소 중이다. 자,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 틀린 거죠. 자, 5번에 BC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 모든 해안 지형은 다 현재의 해안선이 만들어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 AC 작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과수, 맹류, 채소 중에 고르고 작물별 재배 면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된 지역이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가 있고요. 자, 그러면 벼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경상북도에서 자, 경북에서 보니까 요게 지금 비중이 높아요. 요 경북에서 재배 면적이 넓은 자, B가 과일인 과수가 되겠죠. 자, 경상북도는 일조량이 많아서 사과 같은 과일을 많이 재배한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찾을게. 다른 데선 잘 안 보이지만 요 A가 전라남도에선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남부지방에 자,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만 재배될 수 있는 맹류가 자,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C는 채소가 되겠죠. 자, 선택지 볼게요. A는 벼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다. 국내 생산량은 쌀이 많아 보리가 많아. 당연히 쌀인 벼가 많아야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생산량 요거 순서를 한번 써볼게. 벼, 맹류, 과수, 채소 중에 생산량은 채소가 제일 많죠. 채소가 1등, 그리고 이제 벼, 쌀이 2등, 그리고 과수, 맹류 순서입니다. 자, 맹류 생산량은 이제는 엄청 줄어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니은해 볼게요. A는 B보다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활용하는 건 맹류, 보리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B는 C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시설 재배에 더 유리한 건 과수, 채소 중엔 채소죠. 그래서 채소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A는 맹류, 자, B는 과수, C는 채소. 자, 우리가 찾은 거랑 일치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다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옳은 거 찾아야 될 제조업이 1차 금속, 섬유, 자동차. 자, 셋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1등을 봤을 때 나만 1등이 다릅니다. 나만 1등이 경북이잖아. 그러면 경북이 1등인 게 자, 포항에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자, 경북이 1등일 수 있는 건 1차 금속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일단 먼저 찾으시고요. 자, 그리고 가를 봤을 때 1등만 보면 경기도 1등만 보면 못 찾지만 2, 3등의 조합을 가지고 가, 다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가는 3등에 있는 대구가 결정적인 힌트고요. 자, 다는 2등의 울산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구가 3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유일한 공업은 섬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3번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 울산 1, 2등 조합이 되는 건 요건 자동차죠. 자, 정답은 쉽게 또 3번 나옵니다. 자, 15번 갈게요. 그래프는 가라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것. 자, 먼저 선생님은 연교차가 매우 큰 가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교차는 추운 곳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중에 가장 추운 곳이 당연히 A니까 가는 A로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 지역은 강수량으로 연결해 볼 건데요. 자, 이 중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제주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나를 띠 연결하시고, 자, 나다 중에는 강수량이 적은 곳이 북한에서 오지
자, B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B 연결하시면 남는 달을 C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럼 정답은 1번. 너무 쉽게 나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이 지금 정선군, 오른쪽은 제주시라는 지명 힌트도 있습니다. 자, 정선이면 강원도 남부 지역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저하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자, 이런 지형들이 바로 돌리네가 되겠죠. 그래서 B는 돌리네. 그러면 왼쪽의 지형은 석회암이 기반함인 지역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제주도고요. 자, D 같으면 제주도의 지금 기생화산 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해볼게요. A에서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A에서는 A의 기반함이 석회암이니까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이 테라로사라는 토양이 주로 분포해야 됩니다. 자, 테라로사는 색깔이 회백색이 아니고요. 붉은색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반함이 풍화된 토양이니까 성대 토양이 아닌 간대 토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B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아니죠, 맞죠? 자, B는 칼데라가 아닌 돌리네였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그리고 형성 원인은 당연히 석회암이 용식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C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퇴적층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제주도는 신생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절대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가 없어요.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D는 2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진 우발라이다. 자, D는 기생화산이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A의 기반함은 C의 기반함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A의 기반함은 석회암. 자, C는 제주도에서 평탄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점성이 약한 용암이 분출해서 굳어진 현무암이 되겠죠. 자, 석회암의 기반함은 자, 고생대에 형성되었고, 자, 현무암은 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니까 A의 기반함은 C의 기반함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이죠. 정답 5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다. 답글 내용이 옳은 학생만 골라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A 같으면 자, 동해에 있는 영해죠. 자, A는 영해의 지점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해인 거 아니야? 요렇게가 지금 영해잖아. 근데 이 영해에 외국적 국남이 허가 없이 통항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갑은 맞는 설명. 자, 그리고 을을 볼게. B로부터 바깥으로 200캐리까지 수역을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한다. 자, 베타적 경제 수역은 B에서 200캐리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영해 기선에서부터 200캐리까지로 정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영해를 빼낸 수역입니다. 그래서 B에서 200캐리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200캐리로 가야지 맞지. 여기 통상 기선에서 200캐리 가야지. 아니면 직선 기선에서 200캐리 가든가. 그래서 을은 틀렸습니다. 자, 병에 C는 직선 기선이다. 자, C는 지금 남해안에 지금 대한해협 쪽인데요. 자, 여기가 여기를 확대한 거잖아, 맞지? 여기를. 자, 부산 앞에 바다를 확대한 거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남해가 시작되니까 남해에는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기준선인 직선기선에서 12LE로 영해를 설정하죠. 그래서 C는 직선기선 맞습니다. 정답은 갑병 2번이고요. 자, 정해 D에서는 영해 설정 시 12LE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 D는 거리가 3LE로 줄어드는 곳이죠. 여기가 지금 대한해협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갑병 2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나 지표의 경기도 내 상위,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표로 옳은 거. 자, 일단 높은 지역들을 보면 가 같으면은 이쪽 있지. 서남부 지역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자, 요 네 지역이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이렇게 네 지역이잖아. 요 네 지역이 상위 5개 지역이 나온다는 건 이 지역은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제조업 종사자 수가 자, 상위 5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답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지금 1번이죠. 자, 그리고 난에 노령화 지수가 들어갈 수 있다.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 지역이 지금 보면 높은 지역이 다 요쪽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자, 강원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가 전형적인 좀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죠. 그러면 농촌에서 높을 수 있는 지표는 노령화 지수가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그래프는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 AC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전라남도 고흥이고요. 자, B는 거제. 자, C는 김해입니다. 자, 먼저 가를 확인해 볼게요. 자, 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비중에서 이쪽 있지. 이쪽 비중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쪽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형적인 좀 시골이란 얘기야. 여기가 전형적인 좀 농촌 지역이란 얘기야. 그러면 고흥, 거제, 김해 중에 자, 농촌의 성격이 가장 강한 곳은 고흥이죠. 그래서 가를 A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전체적으로 30, 40대 비중이 좀 높습니다. 자,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성비를 한번 볼게요. 요 성비를. 자, 성비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성비가 거의 다 100을 넘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럼 이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심한 도시가 공업이 발달한 도시인 거제가 돼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A, B 몇 번이 돼야 된다?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자료 가다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가다는 대전, 안산, 예천 중에 하나고 A, B, C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 하나씩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예천이 완전 시골이기 때문에 예천이 외국인 주민 수 자체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다들 예천으로 자, 먼저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천이 외국인 성비가 낮은 건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촌락은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고 이 결혼 이민자들은 주로 외국인 신부들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성비가 100보다는 많이 낮겠죠. 자, 그리고 가나를 봤을 때 나가 외국인 주민 수도 많고 그리고 성비도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업이 발달해서 외국인 남자 근로자들이 많은 안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대전인 거죠.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가 대전, 나 안산, 다 예천. 자, 가나다를 연결을 했고 A, B, C를 찾아볼게요. 자, 먼저 안산에서 비중이 높은 게 지금 요거 안산에서 비중이 높은 C가 누가 돼야 된다. 당연히 공업이 발달한 도시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C를 먼저 외국인 근로자를 찾습니다. C를 찾아놓은 다음에 예천을 봤을 때 예천은 요게 좀 높거든요. 다른 두 도시보다. 자, 그러면 시골에서 주로 높은 게 결혼 이민자니까 자, B를 결혼 이민자로 고릅니다. 자, 그러면 남는 A가 유학생이고요. 자, 유학생은 대도시에서 조금은 비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이나 대전이나 뭐 부산이나 대구 같은 도시요. 자, 왜냐하면 이 도시들에 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전도 뭐 유명한 대학교들 많죠. 그래서 A를 유학생, B를 결혼 이민자, C를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다. 외국인 주민 성비는 예천은 67, 대전은 84야. 대전이 더 높은 거죠.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결혼 이민자 비율, 결혼 이민자가 요거 B입니다. B. 자, 안산의 B는 요만큼, 대전의 B는 이만큼이야. 그러면 대전이 더 높아야 되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안산, 대전, 예천 순으로 많다. 일단 안산이 주민 수도 가장 많고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안산이 외국인 근로자 수 제일 많아야 되고, 그리고 대전, 예천은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예천이 높더라도 주민 수가 많은 대전이 외국인 근로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예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은 우리가 찾아놓은 A, B, C가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2023학년도 6월 모평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충분히 만점도 가능했던 시험지다 라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다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자, 수능까지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지 잘 정립해 두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는 친구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수능 예견날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 나갑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